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전국에서 민관 수해 복구 작업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수해 지역은 차츰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 현장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록적인 장마의 여파로 농작물의 병해충과 열과 낙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확량 감소가 현실로 닥치면서 농가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를 보내고 있는 논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벼 잎사귀가 하얗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흰잎 마름병입니다. 벼 잎을 말라 죽이고 광합성을 방해하는 이 병에 걸리면 벼 이상마다 쌀 수량이 10에서 20% 줄어듭니다. 고추밭에서는 열매가 불에 탄 것처럼 까맣게 변하는 탄저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과 습도에 식물체가 연약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농작물이 각종 병에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잎과 열매를 갉아먹는 해충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긴 장마의 영향으로 모든 농작물이 연약하게 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더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적기에 병해충을 방제해야 생산량 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농촌마다 방제 수요가 높아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방제 시기를 놓치면 병해충 감염으로 수세가 약해져 피해 여파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 자란 과일이 땅에 떨어지는 낙과 피해도 심각합니다. 지난 14일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낙과 피해 규모는 217헥타르에 달했습니다. 나무에 아직 달려있는 과일도 열과 발생이 많아 걱정입니다. 물러지거나 터지고 상처 부위가 썩어 버려지는 과실이 많은 데다 일조량이 부족해 높은 당도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집집마다 틀린데요. 많이 온 집은 한 8, 90% 같아요. 생산량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감염을 할 수가 없죠. 생산을 전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심란하죠. 복숭아와 포도, 자두 같은 여름 과일은 낙과와 열과 피해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긴 장마의 파장이 커지면서 평년보다 소득이 절반 이하로 내려앉은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대비 수확량이 한 60% 정도 감소한 상태고요. 저희는 공동 선별을 하는데 인건비가 3배, 4배 이상 들어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초 냉해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장기간의 장마까지 감당하기 버거운 악재가 잇따라 찾아와 농민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수마가 전국 곳곳을 휩쓴 지 보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에서는 여전히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와 민간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촌 주민에 대해 각계각층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보유한 임대주택을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 중입니다. LH는 앞으로 3개월간 매월 일주일씩을 피해복구 집중주간으로 정해서 지역본부별로 지역 맞춤형 피해복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약업계 3개 단체로 구성된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는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수해 지역에 해열 진통제, 속쓰림 개선제 같은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과 대한적십자사 지부 등에서는 수해 현장을 찾아 폐기물을 치우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배식, 이재민을 위한 세탁 차량 봉사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쌀과 라면, 이불 등 옷까지 각종 구호 물품도 속속 도착해 수해를 입은 피해 주민의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수재 의연금 기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재민 피해복구 지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코로나19에 이어 연이은 집중호우로 시리에 잠긴 피해 이웃들을 위로하며 금일봉을 전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그맨 유재석, 가수 아이유 수지, 배우 박서준, 박신혜 등 유명 연예인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연예인 팬클럽에서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거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팬덤들도 많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가수 김호중의 팬들은 트바로티라는 별칭으로 해갖고요. 총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재민 돕기 성금으로 기탁해 주시고요. 성금은 이번 수해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한테 전액 지원됩니다. 정부 또한 연일 수해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직원 60여 명은 충북 옥천에 매몰된 인삼밭을 복구했고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 직원과 봉사단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 복구에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농협도 농촌의 수해 복구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피해가 컸던 전북 순창, 무주, 충남 금산을 찾아 농업 피해 현황을 살피고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런 이 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이 피해를 손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조합의 구성원들이 일선 돕기에 나가서 피해 복구에 정말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이 많은 국민들의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고 더위에 이렇지만은 빨리 수해 복구가 돼서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수해 지역 주민들의 삶은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온정의 손길에 주민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우리나라 전역이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피해를 두고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치산치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호우 극복 100년 대계를 세우자 연속기획, 그 두 번째 순서로 노후 수리시설 문제를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여름 전국적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2만 7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요 하천둑과 저수지가 붕괴하는 등 수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물난리를 기상이변 탓으로만 돌리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농민들은 하천 주변 농경지가 과거엔 대부분 논이어서 저수 기능이 있었지만 현재 시설하우스 등으로 많은 부분 대체된 상황이라 정부의 물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합니다. 논은 비가 오면 저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우스나 타작물이 다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간중간 저수 시설을 만들든지. 이에 포구시 하천 범람, 저수지 제방 유실 등 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용하 저수지 제방이 폭우로 유실되면서 자칫 초대형 붕괴 사고가 터질 뻔했습니다. 이 저수지는 1959년 축조돼 현재 62년째 사용 중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00년 발간한 농업경제조사 분석 기준에 담긴 저수지 내구 연한 60년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노후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설은 매년 노후되지만 개보수 예산은 축소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중 84%인 14,488개가 50년이 넘은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수지 개보수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저수지 노후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보수 예산이 816억 원이 금년에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4년 전에 3분의 1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대폭 확대해서 노후에 따른 저수지의 붕괴를 방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수리시설 현대화를 위해선 예산과 인력 확충이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와 농업인이 함께 상시적으로 관리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유지 관리의 문제니까 결국 돈과 인력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럼 인력 차원에서라도 좀 농업인 분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은가. 붕괴 위험을 떠안고 있는 노후 수리시설들,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50일 넘게 이어지면서 각 분야에 많은 피해를 닿았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장마 기간 쏟아진 비로 농경지 침수, 가축 폐사와 같은 피해를 입어서 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재정, 금융 지원 등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올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농업 분야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전국 곳곳에선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장마로 농경지 27,932헥타르 이상이 침수되거나 유실 또는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벼 피해로 전체 벼 재배 면적 중 약 3%가 침수됐습니다. 축산 부문에선 한우 400여 마리, 돼지 6천여 마리, 가금 183만 마리 이상이 폐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정, 금융 지원 등 농업 분야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농약대와 대파되는 피해 작물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이 지급됩니다. 축산 부문의 경우 동물 의료비와 긴급 방역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는 폭우로 축사가 침수되면서 가축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입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전국 가축방역기관의 동물 의료지원반을 운영 중이고 수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방역 비용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금융지원도 시행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 경영자금을 대출받은 농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주거시설이 파손된 경우 농촌주택 개량자금을 추가 배정해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융자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은 농가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을 집중 점검해 홍수 대응 능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벤처라고 하면 흔히들 IT 산업이나 서울 강남의 한복판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전의 한 농가에 벤처 농업인을 자처하는 분이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6차 산업은 이제 생소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수세미 오이 연구에 매진해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전환시킨 벤처 농업인을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보기에도 싱그러운 초록빛의 수세미 오이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요즘 한창 수확기를 맞아 수세미 오이를 따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이곳에서 갓 수확한 수세미 오이가 향하는 곳은 따로 있답니다. 실험실에서 볼 법한 각종 도구들에 어느새 갈아입은 흰 가운까지 여느 농가와는 분위기부터 다른데요. 여기는요, 수세미를 가지고 다양한 가공식품도 연구하고 화장품도 연구하는 수세미 오이 연구소입니다. 지난 2000년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벤처농업인 1호로 지정받은 정광원 대표. 농업계 벤처인답게 식품 가공에 남들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마부터 홍마늘, 돼지감자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쳐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한 작목만 5가지에 이릅니다. 그런 그의 눈에 수세미 오이가 들어온 건 10여 년 전. 동료 농민이 재배하던 수세미 오이가 된서리를 맞아 못 쓰게 된 것을 보고 그의 실험 정신이 발동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저보다 일찍 수세미 농사를 지신 거예요. 햇살이가 갑자기 오니까 수세미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만 젖소리지, 쉽게 얘기하면 식품 원료로서는 바로 이용하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아토피나 이런 데에도 수세미가 유용하게 쓰인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수세미를 가지고 수세미가 발효를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수세미 오이 발효액 연구에 매진한 정 대표. 그가 읽은 관련 서적이며 보고서, 논문만도 수십 권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수세미 오이 발효액에 이어 2014년 수세미 발효 샴푸가 완성됐습니다. 당시의 직거래 장터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시장성을 엿본 수세미 발효 샴푸. 사용자들의 후기와 의견을 반영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드디어 수세미 발효 샴푸 제품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토대가 완성됐습니다. 특히 정 대표의 수세미 오이 발효액의 기능성을 증명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그의 노력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습니다. 발효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한 게 항산화 활성과 그리고 항균 활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발효를 통해서 10배 이상
월등히 좋은 항산화 활성을 저희가 검증을 해냈고요. 발효를 한 후에 발효액의 항균 활성을 조사한 결과 발효하기 전에 비해서 너무나 뚜렷하게 항균 활성이 좋아지는 것을, 아주 우수한 활성인을 나타낸다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수세미 오이 하나에 승부를 건 지 10년 만에 드디어 올해 그의 브랜드를 걸고 첫 제품이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이제 첫 발을 떼었을 뿐이라는 정광원 대표. 샴푸는 수세미 오이를 활용한 그의 아이디어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세미 오이에 그치지 않고 또 아토피나 건선, 피부질환에 좋은 천연 원료들을 수세미하고 혼합하는 그런 공정을 통해 가지고 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생명공학하고 우리 농업 분야가 융복합이 되면 상당히 시너지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농업도 1차 농산물만 생산하는 데 그치지 말고 2차 가공, 3차 서비스 해서 6차 산업으로서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농업의 6차 산업에 눈뜬 정광원 대표에게 농업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남 해남군이 최근 해남산 바나나 첫 출하를 기념해 북평면 바나나 재배 농가에서 땅끝 바나나 수확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도농업기술원과 전남농협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산과 외국산 바나나의 품종 비교 세미나가 열렸으며 식미평가와 체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올해 수확 예상량은 12톤으로 군은 앞으로 바나나 재배 하우스를 1헥타르까지 확대해 연간 생산량을 25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본부 부주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전용 실험시설인 차폐시설을 짓기 위한 설계 용역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차폐시설은 밀폐형 특수실험시설로 ASF 감염실험실과 바이러스 배양 감염실험 지원실, 일반 실험실을 갖춰 완공 시 국내에서도 ASF 백신 개발 평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실험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검역본부는 오는 2023년까지 총 28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충남 천안시가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하늘그린 거봉포도를 최근 뉴질랜드에 수출했습니다. 시는 앞서 성거읍 일원의 천안 포도 수출 전문 유통센터에서 거봉포도 호주 수출 선적식을 열고 하늘그린 거봉포도 4톤을 호주로 수출했으며 최근엔 포도 9톤을 뉴질랜드에도 수출했습니다. 시는 올해 호주, 뉴질랜드 외에도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 약 130톤의 포도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 26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산란계 농가 달걀 선별 포장시설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도에 따르면 선별 포장업 허가 대상 46농가 중 38농가가 영업 허가 등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8농가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도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축산단체 농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달걀 안전성 강화를 통한 위해 요소 방지와 품질 관리로 강원 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금융정보와 재테크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금융재테크 시간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건 누구나 바라는 가장 큰 희망일 텐데요. 네, 오늘은 펀드 하나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생애주기 펀드 TDF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현실이 된 제로금리. 급변하는 세계 경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펀드 투자법을 알아봅니다. 2019년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221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운용 방식을 들여다보면 예금이나 적금, 보험 상품 등이 90% 이상으로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 초반까지 하락한 상태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은퇴자금을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제로 금리 시대 펀드 투자 전략. 오늘은 은퇴 자산 마련을 위한 펀드 투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투자를 통해 은퇴 자금을 운용하는 핵심. 전문가들은 알아서 늘려주고 지켜주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유망한 자산에 알아서 투자하는 투자 전문가를 활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과 위험을 배분해 수익률을 늘려주며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해 은퇴 자금을 지켜주는 것이죠. 이러한 은퇴 연금 투자의 방법으로는 생애 주기 펀드, TDF가 있는데요. 투자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 목표한 시점에 맞춰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펀드입니다. 그렇다면 목표 시점에 따라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고 TDF의 특징은 무엇인지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TDF의 목표 시점에 따라 자산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TDF에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줄어드는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가령 TDF 2040의 경우 지금부터 목표 시점인 2040년까지 위험자산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수익을 축적하게 됩니다. 또한 목표 시점이 가까운 TDF 2020은 TDF 2040보다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게 구성됩니다. 그럼 주식과 채권 비중으로 투자 전략이 세워지는 건가요? 네, 주식에도 국내 주식, 선진국 주식, 이머징 주식, 성장주, 중소형주, 가치주, 배당주 등 여러 스타일이 있고 채권에도 국공채, 회사채, 이머징 채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 시점이 멀수록 주식 중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공격적인 스타일에 투자하고 목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배당주 같은 안정적인 스타일로 투자합니다. 채권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럼 운용하고 계신 TDF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전 세계 최초로 TDF를 개발한 웰스파고와 협력해 출시한 펀드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 근무 기간, 은퇴 이후 소득 대체율 등을 고려한 한국인 맞춤형으로 설계했습니다. 특히 은퇴 대비를 위해 투자하는 상품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상품의 안정성이기 때문에 시장 급락 구간에서 파생 상품을 활용해 극단적인 손실을 방어하는 동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자산 마련이라는 투자 목적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제로 금리 시대 알아두면 득이 되는 펀드 투자 전략.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